네, 오늘은 행성영주들입니다. 50편이고요. 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입이랑, 도입이 긴 건 아니고요. 영주들의 임무하고 행성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0편도 유튜브에서 오디오로 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음, 음, 음. 행성 영주들은 라노난데가들 서열에 속하지만 그들의 근무가 매우 전문화되어 있어 보통 별개의 집단으로 간주된다. 2차 라노난덱으로서 멜기세덱의 인증을 받은 뒤 이 지역 우주 아들들은 별자리 본부에서 그들 서열의 예비군으로 배치된다. 이후 이들은 체계 군주에 의해 다양한 임무를 부여받고 결국 행성 영주로 임명되어 진화하는 거주 가능한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 파송된다. 네, 먼저 이 라노난데 아들에 대한 부분을 좀 배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라노난데 아들의 이제 기원은 아들 창조자 아버지 그러니까 창조 아들과 우주 어머니 영이 낳은 아들들인데 일단 아들들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멜기세덱들이 있고요. 둘째는 보론다덱들이 있고 셋째는 라노난덱입니다. 세 번째예요. 우리가 이제 지역 우주로 가면 490번 변화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라노난덱 세계가 차지하고 있는 네, 말하자면 유라시아와 같은 이런 어떤 뭐 크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이런 어떤 행성들이 이게 49개나 있는 거예요. 그 라노난덱 세계가 이렇게 49세계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어, 이제 이거 한번 상상을 우리가 그 지역 우주의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수도가 셀빙턴이잖아요. 셀빙턴인데 셀빙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이렇게 멜기세덱 구체가 49개 있고 보른다덱 구체가 49개나 펼쳐져 있고 라노난닥 세계가 49개 펼쳐져 있는 겁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라노난덱이 아들 창조자하고 이 어머니 영이 이제 창조할 때 라노난덱은 이제 정확히 그 1200만이 이제 창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역할은 이렇게 우주조종자, 별자리 조종자의 10만, 측의 군주와 조수 60만, 행성영주와 예비군이 1000만, 메신저 군단이 40만, 관리자 기록자가 10만, 예비 군단이 80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휘 체계는 별자리 아버지 보론다덱 지휘 아래 있어요. 지휘 아래 있고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93개는, 그 지역 우주는 이제 집단이, 10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라로난덱이고, 이렇게 멜기세덱 번호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493개입니다. 그 셀빙턴 이제 하나가 이제 491번, 이렇게 지역 우주에서 우리가 변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왜 제가 미리 봤냐 하면 이 라노란데 아들 세열이 전문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속은 이제 전문화되어 있어 별개의 집단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성영주가 이렇게 행성에서 이제 파견이 되면은 일반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라노난덱 세계에 그 펼쳐져 있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 임무들도 있고 그런 거와는 별개로 이렇게 그 행성영주의 일이 전문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라노 PPT를 먼저 본 것이고 그리고 이 행성 영주는 2차 라노난덱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라노난덱은 1차, 2차, 3차로 되어 있는데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체계 군주, 이렇게 체계 군주로 보통 임명이 되고요. 이제 행성 영주는 2차 나눔 안 되게서 뽑습니다. 그리고 또 멜기세덱의 인증, 또 별자리 본부 예비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멜기세덱의 인증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셀빙턴 구체, 아까 구체가 499체가 다 멜기세덱 대학으로 명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멜기세덱들이 이 선임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멜기세덱들이 이 교수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행성 영주를 뽑을 때는 멜기세덱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가서 별자리 본부를 가서 예비군에 배치가 돼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체계군주에 의해서 다양한 임무를 또 수행하고 나서 그리고 행성영주로 임명되어 인간이 거주하는 세계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성영주가 오기까지의 그 다채로운, 다양한 이런 계단과 또 훈련이 앞서 받아서 파송이 되는 것입니다. 한 행성에 통치자를 배치하는 문제에서 체계 군주가 행동을 취하게 되는 신호는 생명 운반자들이 그 행성의 생명을 정착시키고 지적 진화 존재들을 발전시킨 후 행정 책임자를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것이다. 진화하는 필사 인간들이 거주하는 모든 행성에는 이 아들 신분 서열의 행성 통치자가 배정된다. 네. 행성 통치자의 배정 조건을 보면은 일단은 생명 운반자들이 행성에 생명을 정착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지적 인간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어디까지 발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생명 운반자들이 때가 됐을 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2차 나노난대 가드심의 통치자가 행성이 이제 배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건 일반 그런 어떤 뭐 타타니아 체계 아니고 다른 체계 모든 그 또 모든 행성에는 다 이러한 상황의 절차에 걸쳐서 행성 영주가 파견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유라시아 행성 영주 도착 당시를 보면은 50만 년 전에 이제 왔는데요. 그때 여섯 유색인종, 어, 저기 홍인종, 청인종, 또 저기 뭐야 황인종, 그리고 또 이제 또 주황인, 인디고, 또 남색인 뭐 이런 또 뭐 있었는데 이렇게 예 이런 여섯 종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늦게 왔다고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영주가 도착했을 당시에 약 거의 5억 명의 원시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전역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고요. 영주의 본부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세계 인구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초생딸 지역.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는 아담과 이브가 그 정착한 시기도 메소포타미아예요. 제 첫 번째 동산, 또 두 번째 동산, 뭐 다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다만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가 뭐가 있나? 네,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아담과 이브가 또 이 발상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잖아요. 예, 여기는 이제 이 행성 영주 본부가 이제 영주 본부 또 어느 쪽엔 또 아담과 이브 뭐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대한민국 국토의 한 4, 5배, 4에서 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있을 때 그 행성 칼리가스 행성 영주가 방문했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물론 뭐 발 달려가지고 가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에덴 동산하고 이렇게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영주들의 인물을 보겠습니다. 행성 영주와 그를 보조하는 형제들은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이 시공간 속에 비천한 존재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육신화 외에 가장 가까운 성격화된 접근법, 육신화 제외이다. 창조 아들이 그의 영을 통해 그 영역의 생명 존재들과 접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성 영주는 파라다이스에서 인류에게 뻗어나가는 아들 신분 서열 중 마지막이다. 무한한 영은 운명 수호자와 기타 천사 존재들의 모습으로 사람들 가까이 다가온다. 우주의 아버지는 프리퍼서널 존재인 신비한 훈계자로 사람 안에 거하시지만 행성 영주는 영원한 아들과 그의 아들들이 인류에게 다가가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나타낸다. 새롭게 거주되는 세계에서 행성 영주는 창조 아들, 우주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아들과 신성한 봉사자, 무한한 영의 지역 우주 딸에게서 태어난 완전한 신성의 유일한 대표이다. 네, 행성 영주가 주는 의미가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들을 본다면 우주 아버지는 생각 조절자로 인간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또 무한한 영은 수호천사 또 다른 그 세라핌들로 인해서 사람에게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원한 아들이 주는
의미가 바로 이제 이 아들들이 이 수여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처음에 오는 행성 영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원한 아들주는 그 마지막 성격화된 접근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뭐 대충 이제 의미를 파악하셨겠지만 일단 뭐 우리 그 미가엘 지역우주의 편에서 지역우주가 있고 지역우주에 그 미가엘이 있고 또 보론다덱 멜기세덱들이 있고 보론다덱이 있고 또 이제 라노난덱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행성에서 파견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인재가 이제 바로 이 라노난덱 그 행성 영주라는 것이죠. 새롭게 거주되는 세계의 영주는 충실한 조력자와 보조자, 그리고 많은 수에 봉사하는 영들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행성의 문제와 어려움을 본질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의 낮은 서열 행정가들이어야 한다. 진화하는 세계들에게 이해심 깊은 통치자를 마련하려는 이 모든 노력에는 이러한 인간에 가까운 퍼스널러티들이 그들의 생각을 최상위 통치자들의 뜻보다 더 높임으로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이 따른다는 부담이 있다. 예, 형성에 근무하는 영주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행성 영주가 올 때는 충실한 조력자, 보조자, 또 많은 봉사하는 영들의 협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백인들이 있었고요. 또 백인 외에 세라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행성 문제와 어려움을 공감하는 어떤 낮은 서열의 행정가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한참 고민해서 봤던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은, 이 이제 가장 낮은 하나 내려오는 하나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낮은 서열이잖아요. 낮은 서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창조가 된 듯 싶어요. 멜기세덱은 멜기세덱답게 또 거기 저기 셀빙턴에서 교수님들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보론다덱들은 또 별자리 아버지들 또 그 외에 또 많은데 거기도 49개의 구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창조가 된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왜 낮은 세열의 행정가여만 하는가라는 왜냐면 또 우리가 미가엘 서열의 그 수요를 우리가 역사의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매치해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헌뜻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마 원시 세계이기도 해서 그럴 수도 있을까 싶고요. 그럼 또 최상위 통치자들. 이 최상위 통치자들은 이제 슈프림 크리에이터들인데요. 이제 지역우주 창조아들, 그 옛적부터 계신 이들, 마스터 스피릿, 이렇게 최상위 통치자들은 이제 세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악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의 뜻을 높여가지고 이제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이 따른다라는 표현이고요. 이제 유라시아 이제 사타니아 체계에서 루시퍼 반란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잘못된 길로 간 상황인 걸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왜 했는가 이제 그 분야 가서 또 다시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일이 너무 더디니까 급하게, 급한 그런 어떤 인내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의 실수가 또 잘못된 길로 이렇게 잘못된 상황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 행성에서 신성을 대표하는 이 아들들은 매우 외롭게 존재하며 그로 인해 혹독한 시험을 겪게 된다. 네바도는 여러 차례 반란의 불행을 겪었다. 세계 군주와 행성 영주의 창조는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성격화 개념이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과정이다.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거나 신성한 존재들의 수많은 서열과 그들의 권한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또한 아버지가 지역 우주에 성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 아들들 모두에게 믿음과 충성심에 대한 시험을 강요하게 된다. 예, 행성영주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매우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독한 시험을 겪는 것이죠. 원시 세계에서의 우리 5억이 존재했다고 했잖아요. 그들에게 문화를
심어줘야 되는데 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 원시인들은 이 원시인들이 일단 이 먹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사냥을 하면서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형성영주가 들어가면 도착하면은 뭐를 하냐면 농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농업을 하게 하고 이 개량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혹독한 시험을 겪고 있겠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요. 네바돈에서는 책에서 이제 반란 세 번이 일어난 것이 이제 네바돈 그 예수님 119편 수요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예군주 또 행성영주도 이렇게 다시 다 두 분 둘 다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성격화 개념이 멀리 있다는 거예요.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중요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과 충성심에 대한 시험을 강요받게 된다. 이런 상황인 것은 이제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시작인데 우주의 상승세계에서 우주 이제 시작인데 우리도 엄청 믿음에 대한 시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극복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조절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인데요. 이들은 조절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 그 믿음, 충성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멀리 있으니까 아버지로부터. 그러나 이 세계 영주들이 사람 사는 구체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실패하는 일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그들의 성공은 후에 물질 아들들이 세계의 원시인에게 더 높은 형태의 생명체를 접목시키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그들의 통치는 행성들을 파라다이스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연속적인 섭리 시대를 계시하기 위해 준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 행성영주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영주가 네바돈 지구주에서 이렇게 세 번, 제가 정확히 아까 많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체계에서 이제 세 번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있을 부분에 이제 게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일단 영주가 실패하는 일은 자주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주가 50만 우리 유란시아 같은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이제 50만 년 전에 왔잖아요. 그러면 계속 영주가 이 행성에 있는 거예요. 있는 상황에서 물질 아들도 오고 그다음에 또 사법관 아들도 오고 수혜 아들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 아들 아담과 이브의 종족 개량 임무에서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일단 원시인들을 일단 그 문화를 발전시킨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리고 또 연속적인 섭리 시대에 이 사법관 아들 또 수여 아들 이런 어떤 또 삼일제 교육 아들 이런 어떤 섭리 시대를 준비하는데 당연히 그런 어떤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 성 선생이 한번 요거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영주들의 임무. 행성 영주들은 새롭게 거주되는 세계에서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을 대표하는 가장 가까운 성격화를 존재로 인류에게 다가가는 마지막 노력을 의미한다. 음, 그들은 인간에게 가까운 세계의 낮은 서열 행정가들로 자신들의 뜻을 세상의 통치자들보다 위에 두는 위험이 있다. 음, 신성을 대표하는 행성 영주들은 괴로움과 시험을 겪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신성한 서열을 이해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그들의 성공은 물질 아들들의 종족 개량과 뒤따르는 섭리 시대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후속 인물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바로 행성의 행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행성 영주들은 미가엘의 최고 행정관인 가브리엘의 우주행정 관할 아래 있으며 직속 권한에 있어서는 체계 군주의 행정명령을 따른다. 행성 영주는 언제든지 자신들의 옛 교육자이자 후원자였던 멜기세덱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지만 그러한 도움을 의무적으로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자발적으로 요청하지 않는다면 멜기세덱들은 행성 행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 세계의 통치자들은
또한 책의 수요 세계들에서 선발된 24 상담자들의 조언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사타니아에서 이 상담자들은 모두 유라시아 토착민들이다. 별자리 본부에는 70개의 유사한 협의회가 있고 이들 또한 그 영역의 진화 존재들로부터 선택된 존재들이다. 예, 여기는 이제 행성 영주에 대한 그 지배 체제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관할권은 이제 미가엘의 행정관 가브리엘에게 행정 관할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일단 지역우주 지역우주의 군주인 수장인 미가엘이니까 당연히 뭐 미가엘의 그 오른팔 격인 가브리엘이 이제 관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직접 권한은 이제 아무래도 측의 군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저기 뭐야 제가 그 별자리 아버지들 관할분을 얘기했지만은 일단 거기에서 예비군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선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그렇게 언급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문이 있습니다. 자문. 근데 이제 멜기세덱 옛 선생님들이었던 그 멜기세덱들의 이제 자문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요청이 있어야지 자문을 해주고요. 그냥 의미적으로 이렇게 자문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4 상담자 조언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요청이 있을 때. 근데 현재 유라시아 24 상담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잠깐 이제 소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라시아 토착민이다. 그러니까 유라시아 출신자들이 바로 24 상담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별자리 70개 협회 구성원도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진화 존재들이 구성원 협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어떤 상담이나 조언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요청을 구하면 참 좋을 듯해요.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요. 응. 진화하는 행성들의 초기 불안정한 기간 동안 그들의 통치는 대체로 독재적이다. 행성 영주는 자신의 행성 조수 군단 가운데서 전문화된 보조자 그룹을 조직한다. 이들은 대개 12명의 최고위원회로 둘러싸여 있지만 각 세계마다 이 위원회의 구성과 선택 방식은 다양하다. 또한 행성 영주는 자기와 같은 아들 그룹에서 셋째 서열을 나눠 이상, 그리고 때때로 어떤 세계에서는 자신의 서열인 2차 나노난덱 동료 중에서 하나를 조수로 둘 수 있다. 네, 항성 영주를 위한 보조 집단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일단 초기 통치는 행성 영주 마음대로 자유적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을 이제 구성할 경우에 그 행성 조수 가운데서 전문화된 보조 그룹을 조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죠. 누가 어디에 적합한지를. 그리고 이제 12명의 최고위원회가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이제 각 행성 영주에 따라서 각 세계마다 구성 방식은 다양하게 이렇게 조직된다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선임 조수가 있는데, 이제 2차 라돈안데 계열 중에서 동료 하나 이상 둘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 이제 유란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리가스티아라고 행성 영주가 달리가스티아 동료 하나를 두었는데, 이 악마 중에 악마가 바로 이 달리가스티아라고 나오고 있어요. 예. 한 세계 통치자의 참모진 전체는 무한한 영의 퍼스널러티들, 높은 수준으로 진화된 존재들, 그리고 다른 세계에서 온 상승하는 필사자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참모진은 평균적으로 약 1000명 규모이며 행성이 발전함에 따라 이 조수들의 수는 1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만약 더 많은 조수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행성 영주는 언제든지 그 형제인 책의 군주에게 요청하기만 하면 되며 그 요청은 즉시 승인된다. 예, 행성영유 참모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무한원령의 퍼스널리티들, 이제 뭐 천사들이나 뭐 이런 어떤 천사 행정가들이 될 수 있겠고요. 높은 진화 존재, 그다음 타세계의 상승 필사자, 타세계 상승 필사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일단 우리 백인을 해서 유추할 수가 있는데, 이 백인들을, 이제 유라시아에서 갈리가스 행성에서 백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백인들을 봤을 때, 거의 유라시아 출신 필사자들이 아니라 다른 세계 출신 필사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타세계 상승 필사자라는
용어를 쓴 것 같고요. 그리고 인원은 거의 이제 약 1000명. 그다음에 행성인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은 더 많이 이제 그 문명이 발전하니까 필요한 인원이 있겠죠. 그 10만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인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세계 군주에게 요청만 하면은 즉시 승인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유라시아 행성은 이런 거를 보지 못한 것이죠. 행성들의 본질, 조직, 행정은 크게 다르지만 모든 행성에는 사법재판소가 마련된다. 지역우주의 사법체계는 행성 영주의 법정에서 시작되며 이는 그의 개인 참모 중 한 명이 주관한다. 이러한 법정의 판결은 대개 매우 아버지다운 태도와 자유재량을 반영한다. 행성 거주자들에 대한 규제 이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고등법정에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가 통치하는 세계의 사무는 대체로 그의 개인적 재량에 따라 처리된다. 예, 이 사법재판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모든 행성에는 사법재판소가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소권이 그 벌어지니까 법정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사법체계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영재 법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참모자 한 명이 주관하게 되는데요. 일단 판결을 봤을 때는 어, 그 아버지다운 자애로운 그 자유재량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판결은 이게 그렇게 이제 자유롭게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일단 문제 발생 시에는 이제 고등법원에 상소를 가능한데 보통 영주 통치 시대는 거기서 끝난다고 합니다. 예, 끝난다고 하고요. 다음에 이제 이동하는 화해위원회들은 행성법정의 보조적 역할을 하며 영통제자와 물리통제자들은 이 화해자들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별자리 아버지의 동의 없이 아무런 임의적 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는 최고자들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이다. 행성에 배치된 통제자들과 변압자들은 천사와 기타 서열의 하늘 존재들과 협력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을 필사 인간에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돕는 세라핌들 그리고 심지어 멜기세덱들까지도 진화 세계의 거주자들에게 자신들을 보게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한다. 행성 영주의 참모진 일부로서 세계 수도에서 상승한 필사자들을 데려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영역의 거주자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단락은 굉장히 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정말로 다양한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 보충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단락이에요. 일단은 이제 화훼이원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건 이동법정입니다. 이동법정인데 이동법정이 도대체가 뭐 왔다 갔다 하는 법정인가? 근데 왜 이제 이동법정인가는 일단은 이 화훼이원회는 영주 행정을 돕기 위한 조정위원회라는 거예요. 일단 먼저 그 화해위원회에 대한 부분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주 유니버설 컨실리에이터라고 이제 우주 화해자들로 그 번역은 돼 있는데 일단 조종자들이에요. 중간 조종자들인데요. 일단 이 우주 이거 유니버설 컨실리에이터는 공간의 메신저 무리들이 속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 임무를 위해서만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뭐 상승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요런 어떤 그 우주 화해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기원은 이제 뭐냐면 메스터 스피릿하고 수프림 동력자, 최상 동력주의자, 수프림 동력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메스터 스피릿은 우리가 이제 뭐 저기 아버지, 그다음에 아들, 또 무한한 영, 아버지, 아들 이렇게 메스터 스피릿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스프링 동력, 최상 동력주의자, 스프링 동력주의자가 들어가 있어요. 윈체스테이브 동력주의자는 물질 분야의 물질 분야의 그 주의자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합쳐서 이 우주화일자들이 탄생하는 건데, 일단 하모나 일꾼을 창조하기 위해서 결합할 때, 하모나 일꾼과 똑같은 수의 우주화일자가 완전히 성장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하모나 일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꾼 하면은, 이렇게 그 보조하는 일꾼, 뭐 잡스러운 일을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모나에서 이 잡스러운 일을 하는, 그 옆에 이제 상승 필사자들 옆에서 주변에서 이제 이 잡스러운 일을 하는 존재들인데 이들은 누구의 부조자냐면은 이제 졸업 안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 그 오르몬톤 초우주에서 하버나로 가기 위한 어떤 그 졸업생의 어떤 그 지위까지 가잖아요. 그럼 졸업상 안내자가 붙어요. 그럼 그 졸업상 안내자를 보조하는 이들이 이 하버나 일꾼이에요. 그런데 이 하야부나 일꾼은 어 일꾼이다 보니까 초우주나 어디에도 그러니까 물질을 관리하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세 존재,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존재가 항상 그 반물질 존재로 태어나요. 반물질 존재로 태어나는데 이 우주 화해자들도 똑같은 수로 세 부분은 그 영적 존재, 그 다음에 한 부분은 반물질 존재를 이렇게 같은 수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최상 동력주의자가, 이 수프림 동력주의자가 들어간 듯해요. 예? 그래서 들어간다라고 제가 이제, 같겠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제가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주 화해자들이 왜 그런 물질 존재, 반물질 존재가 필요한가? 자, 그 우주화해자들은 사원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판사, 결정권자이고요. 그다음에 영 변호사, 판사가 지명합니다. 그리고 신성한 집행자, 이 판결한 거를 집행하는. 그런데 이분도 이 준물질 존재로 결정을 집행합니다. 왜냐하면 영으로서도 영적 부분도 있겠고, 또 물질 존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모론시아 같은 경우는 모론시아 존재 반물질이거든요. 그리고 이 행성 같은 경우는 물질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준물질 존재가 결정을 집행하는 거 서기 기록자를 보면은 영어로도 기록하고 준물질로 모론시아도 기록하고 또 물질로도 기록을 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근데 이들 이제 우주 화해자들이 분포를 보면은 세계에서 행성에 있는 화해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계에도 우주 화해자들이 있고 별자리, 지역 우주, 초우주, 소구역, 초우주 대구역, 초우주까지 이렇게 우주 화해자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들에 대한 화해자들을 하는 일이 뭐냐? 이들 세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이들은 일단 개별 세계 감독자들이 절차 문제로 갈등을 겪을 때, 뭐 감독자들도 행정정주겠죠. 이제 갈등을 겪을 때 사안이 중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행정영주까지 가기 전 상태를 말해요. 중대하지 않으면 양측의 탄원을 받아 화해위원회가 즉시 중재를 나갑니다. 그래서 상소자 또 피해자 그다음 상소자 이렇게 있잖아요.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화해자들에 대한 그 전체의 우주화해자들이 이러한 임무 또 이러한 구성 그다음에 이렇게 창조 기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잠깐 이해를 했다면은 자 앞에 보겠습니다. 일단은 판결 전 조정위원 이 집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하자면 이제 조정에서 다 판결이 됐어요. 그러면 집행은 일단 별자리 아버지의 동의가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집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자리 아버지의 최종 권한이 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은 행성정지 법정으로까지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야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들의 이 하야위원회가 발동이 되면은 아버지들의 권한까지도 또 별자리 아버지들의 어떤 동의까지도 필요한까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별자리 아버지들인 최고자들 모스트하이잖아요. 이 별자리 아버지들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최종적으로 다스리는 분들은 이 권한이 그 별자리 아버지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자 관찰자가 외란시아 행성에도 파견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관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라시아의 그 많은 어떤 뭐랄까, 위기에 있을 때 이 최고자들이, 그러니까 관찰자가 처리한 일을 우리가 먼저 앞서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영물질 기록, 이렇게 그러니까 영통제자, 물리 통제자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왜 여기서 나오냐 하면은,
이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게 왜냐면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 영통제자, 물리통제자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기록도 하지만 또 이게 인간이 상수한 경우도 있잖아요. 인간이 상수한 경우가 있는데 인간의 눈에 이런 어떤 어,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 말하자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바로 이 물리 통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물리 통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영 통제자들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영이 있는 사람은 또 물리적인 부분을 또 봐야 되고 또 물리적 분야는 또 물리적인 그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영적 존재를 또 변화시켜야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라핌들 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 통제자들 변압자들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세라핌들이나 멜기세덱까지도 이 진화 세계의 인간들에게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마리아의 눈에 보였잖아요. 그것은 이제 바로 이 분리 통제자들이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법 화해위원회들가 이제 발동이 되면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또 이제, 또 그리고 이제 그 행성영주 참모진, 이제 이 특별히 뭐 법까지는 진행되는데 다양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참모진 중 상습한 필사자들을 이제 데려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 행성영주가 올 때 많은 행성 세라핌들도 많이 같이 데리고 올 때 그중에 이제 이 참모진 중에 이제 백인이 소개가 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백인에게 이제 많은 어떤 백인 백인위원회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 많이 두드러지게 알고 돼 있는 것인데, 그들이 온 이유 중에도 한 거는 이제 인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그들을 데려왔다라는 내용을 같이 또 이렇게 더불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형사경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미주 선생님이 좀 읽어봐 주세요. 행성의 행정. 행성 영주들은 가브리엘의 우주행정 관할 아래 있으며 체계 군주의 행정 명령을 따른다. 영주는 멜기세덱들과 24명의 상담자들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요청하지 않으면 간섭하지 않는다. 초기 통치에서 영주는 전문화된 보조자들 그룹을 조직하고 12명의 최고위원회를 구성하며 라누난덱 아들 그룹 첫째 서열 하나 이상, 2차 라누난덱 동료 한 명을 조수로 둘 수 있다. 행성의 참모진은 무한한 영, 진화된 존재들, 상승하는 필사자들로 구성되며 필요시 체계군주에게 추가 조수 요청을 할 수 있다. 음. 모든 행성은 영주의 아버지적 재량 아래 사법과 행정을 운영하며 화해위원회의 통제자, 천사들은 문제 해결과 의사소통을 돕는다. 예, 뭐, 이제 빨리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궁금한 사항이나 또 질문 사항 있을까요? 네,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녹화는,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아침 시간이라서, 예, 녹음.